안녕하세요. 무의식 풍요창조 채널 김성은 코치. 김윤호 코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책 백만장자 시크릿이란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백만장자 시크릿은 하부 에커라는 분이 지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된 전 세계 NF의 멘토라고 합니다. 이번에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내면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그 부자가 되는 마인드를 키워주는 그런 책을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백만장자의 마인드, 네, 부자의 마인드로 그리고 그 비밀은 무엇인지 한번 책의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일부 부와 성공은 경제 청사진에 따라 움직인다.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경제 청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청사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도면 이런 네. 거잖아요. 근데 그 경제적인 거에서도 어떤 도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면에 있는 거겠죠. 네. 그 내면에 있는 그 도면의 그림에 따라서 움직인다. 네. 이런 얘기죠. 현실적인 음, 그런 상태보다는 자기 네.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책에도 나오는데 프린터를 뽑을 때 그 문서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데 프린터를 아무리 고쳐봤자 프린터는 계속 잘못된 내용만 그 인쇄한다고 네. 얘기하듯이 열매를 보고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뿌리가 근원의 문제는 뿌리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예시를 든 게 복권 당첨자들을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저도 어디선가 봤는데 70%인가요? 90%인가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복권 당첨액이 우리나라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를 하잖아요. 네. 보면은 90% 이상이 이혼을 하거나 파산하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와. 저희가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수백억, 그렇게 많이. 수천억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더 복권을 타기 전보다 더 나빠졌을까? 음.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네. 내면에 그런 경제 청사진에 음. 문제가 있는 거겠죠. 어떤 청사진이 있을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가난하고 네. 결핍되어 있는 음. 상태에서 큰 돈이 생겨도 네. 도로 이렇게 다 나가게 된다는 거죠. 네. 내면의 그런 청사진이 아직 그 빈곤하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돈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거를 관리하거나 잘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네. 또 이렇게 복권을 타고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주변에 유혹의 손길이 엄청나게 오잖아요. 맞아요.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연예인들이 꼭 많이 한두 번 사기당하고 아니면 가족들이 들어먹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유혹이 그만큼 많으니까요. 스포츠 선수들도 네, 돈을 스포츠. 많이 벌었던 그런 네, 스포츠 선수들도 그 말년에 막 되게 가난하게 네. 생활비도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그 퇴역 군인들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퇴역 군이 하면 연금을 일시불로 타셔가지고 그 홀라당 막 다 날려버려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면 맞아요. 군인분들이 세상 물정이나 이런 거에 그냥 조직 네. 문화에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경우도 상당히 많고. 예. 근데 이게 이제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긴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돈이 없는 그런 그런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도 네. 늘 일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네. 힘들게 애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네. 뭐 제대로 된 휴가나 뭐 어. 이렇게 이런 걸 즐기지 못하고 일만 해도 네. 계속 가난한 이유가 이 내면의 경제 청사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이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당신의 무의식에 내재된 경제 청사진이 성공적으로 세팅되지 않으면 무엇을 배우든 얼마나 많이 알든 무엇을 하든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네네네. 버리는 것도 네, 예, 버리는 것도 또 중요하다. 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잘못된 생각. 맞아요. 잘못 네. 배운 많은. 네. 그래서 당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뭐 내가 그 풍요롭지 않거나 이런 부자가 되지 못한 거는 나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았다. 네. 라는 거죠. 저 이거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부모 탓, 남 탓, 환경 네, 탓, 사회를 탓을 탓하고 뭐. 계속 네. 하면서 근데 그렇게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네, 불평불만해서 뭐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니고 자기의 책임에 물론 이제 출발점부터가 다른 경우가 많죠. 뭐 재벌 2세로 태어나신 분과 진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과 어떻게 같겠어요.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내 모습은 이미 성인이 됐다면 내 모습은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 그걸 먼저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 그 도널드 트럼프의 얘가 나오면서 이 사람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청사진이 그 자동운도 조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십억이 아닌 수백억으로 맞춰져 있어서 이분은 아무리 뭐 수십억을 잃더라도 금방 번다는 거죠. 근데 걔 중에는 마이너스에 맞춰놓은 사람도 있다. 우리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 굉장히 오랫동안 마이너스에 저도 맞춰져 그랬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항상 공과금도 못 내서 연체되는 일이 엄청 많았고 뭐 이 얘기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은 돈을 그래도 좀 잘 버는 고소득자가 있었는데 돈이 모아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빚까지 지고 그래서 이분을 이제 왜 그런지 무의식을 탐색했더니 그 어머니가 맨날 손을 벌리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 무의식에 뭐가 있었냐면 이 어머니한테 들어가면 다 돈을 날리니까 내가 다 써버리자. 그 돈이 생기는 족족 다 써버리는 거죠. 엄마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어쨌든 여기 뿌리가 있으므로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씨앗과 뿌리. 그것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근원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열매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우리 그 트랜서핑에서도 네. 보이는 세상의 거울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거울이 있는데 네. 그 보이는 세상의 거울을 바꾸려면 보이지 않는 세상의 거울을 바꿔야 한다 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또 이렇게 나오네. 인쇄물, 즉 물리적 세계에서는 문제를 수정할 수 없다.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 즉 정신과 감정과 영적 세계에 입력된 정보를 바꿔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돈은 결과다. 부자는 결과다. 건강도 결과다. 질병도 결과다. 당신의 몸무게도 결과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면 돈이 없는 건 결과인데 그 원인과 뿌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당신의 외적 세계는 네. 내적인 세계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고 네. 겉보기에 인생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내면에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뿌리를 네. 보면은 뿌리는 보통 다 과거의 경험에서 이제 그 근원을 네. 하고 있죠. 근원에. 과거의 경험이 나를 네. 지배하고 있다. 네. 자,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시절에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 시절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였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걸 하고 엄청나게 많이 탐색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가지고 진짜 이거를 탐색하고 나서 돈 트라우마라고 하죠. 네, 제가. 네.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책을 읽더라도 저는 뭐 이 책을 갖고 한 건 아니고 제가 EFT 치료를 받으면서 이거를 하게 됐었는데 책을 읽더라도 그냥 책을 읽으면 안 되고 이 책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글로 써보고 이게 네, 정말 네. 중요하거든요. 탐색. 예, 그걸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머리로 아느냐 진짜 내 가슴으로 아느냐.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질문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린 시절에
돈에 대해, 부에 음. 대해, 부자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어린 시절에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 어린 시절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였는가? 네, 이거를 네. 꼭 한번 글로 네, 펼치고, 정리해 보시고. 네, 안 되면 컨설팅을 좀 음. 받으시. 이거만 다셔도 완전 달라집니다, 인생이. 보통 어린 시절에 네. 그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네,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네, 굳은 날을 위해 돈을 저축해야 한다. 부자들은 탐욕스럽다. 더러운 부자놈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부자는 독실한 신앙인이 아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점점 가난해진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 부자들은 욕심쟁이야. 가난한 사람들의 뼈골을 빼내서 자기들 배를 채워.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 그보다 많으면 더러운 돼지가 되는 거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이런 말들이 많이 네,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제 그 어린 시절 과거 경험을 탐색을 하면서 네. 저희 아버지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거예요. 땅을 파봐라 10원 한 장 나오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항상 이게 술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술을 드시면서 저희들 앞에 놓고 막 슬피 우시는 듯한 표정으로 내 뼈골이 빠지더라도 리어카를 끄든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 다 대학 보낼 거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삶이 너무 고통스럽구나. 돈 벌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구나. 그러면서 되게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뼈골을 빼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그러니까. 있구나. 그러니까 돈에 대한 굉장한 죄책감이 있고 돈은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존재, 두려운 존재. 그리고 항상 돈 때문에 싸우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꼭 문제, 그리고 어릴 때 이런 경험들 보면 저희 뭐 엄마가 사기를 당했는데 그것도 자기 친형제한테, 자기 여동생한테 그 사기를 당해가지고 제과점을 이중계약한 거예요. 저희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이중계약 엄마한테도 빨고 딴 사람한테도 그 제과점을 팔아가지고 대박.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 임원 도망가 버리고 뭐 이런 뭐 수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걸 보면서 저는 돈이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돈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돈을 무서워하니까 돈이 수중에만 있으면 다 써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을 하면서 정말 진심 어리게 공감을 해주고 어렸을 시절에 상처받았던 어떤 그런 저의 마음을 달래주고 나면서 완전히 경제 청사진이 바뀌게 됐죠. 네, 우리 김용구 팀은 어떠세요? 돈과 관련된. 저희도 되게 가난했어요. 어렸을 때.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말줄 중에 제일 저한테 이제 그 생게 부자들은 탐욕스러워 이렇게 이거였어요. 부자들은 탐욕스러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말을? 그게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뭐였냐면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하고 사촌들이 있는데 명절 때마다 저희 그 사촌들이 제사를 지내러 저희 집으로 오는데 네. 그때마다 형제들이 싸우는데 그게 좀 돈 때문인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형제들을 욕할 때 있는 놈들이 더하다 네. 이렇게 왜냐면 우린 더 가난했고 그 형제들은 아버지의 형제들은 더 우리보다 낮게 살았는데 더 인색했다는 분노가 있군요. 열등감과 분노.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 그 어리니까 그래도 이제 작은아버지 집 근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작은아버지나 작은어머니가 굉장히 바쁘게 사셨어요. 그 조그만 가게를 하면서 굉장히 막 자식이 셋이니까 네. 어떻게든 막 돈을 벌려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그 자식들 먹여 살리고 뭐 교육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 무의식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있는 것들이 더하다는 그게 있어서 그런지 네.
좀 인색하긴 했어요. 그분들이. 네.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거든요. 네. 왜 그러셨는지. 네. 되게 사는 게 바쁘고 그분들한테도 녹록지 않았던 거죠. 네. 더 가난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있어 보이지만 그분들도 절대 그렇죠. 풍요로운 상태는 아니었던 네.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분들이 막 그 어린 우리가 갔는데 밥 한 끼도 따뜻하게 안 사주고 뭔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안 하고 네. 되게 막 좀 인색하게 굴었어요. 진짜 좀 그렇긴 하신 것 같네요. 예, 실제로도. 그 모습이 되게 네. 인색해 보였는데 어. 그게 마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했던 그 말들하고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음. 있는 놈들이 더해. 네. 뭐 부자들이 더 탐욕스럽고 이런 네. 말이 무의식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무슨 결심을 한 거예요. 그냥 그걸 지나가면 괜찮았는데 네. 우리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자. 네. 아, 이 얘기를 언니랑 한 거예요. 그 기억이 또렷하게. 우리 저렇게 인색하게 살지 말자. 그렇죠. 그 지금도 기억이 네. 나는데 네. 그 인색하게 굴던 작은 아버지 그 작은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린 저렇게 살지 말자. 이거를 각오로 했던 거야.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들 경멸하니까 약간 돈이 예, 있는 그렇죠. 사람들을? 탐욕스러운 인간이 되면 안 되니까 부자 이꼴 탐욕스러운 인간이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 탐욕스러운 인간이 되면 안 되니까 부자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아끼기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냥 써버리고 네. 누가 뭐 사달라 그러면 좀 사주고 네. 내가 더 없고 네. 내가 더 아껴야 되는 형편인데 네.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무의식에 그런 게. 네. 그리고 있으면 다 퍼주고 그냥. 예, 그런 게 그 무의식에 제일 강력하게 남아 있었던 게 그거였어요. 부자들은 탐욕스럽고 인색하고 그래서 있는 놈이 더하고 그래서 네. 나는 부자가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착한 사람으로 쓰고 네. 돈 쓰고 네. 그러니까 계속 가난하고 그러게요. 참. 고생을 계속 하면서도 계속 가난하고 음. 뭐 직장을 거의 안 쉬면서도 돈은 모아지질 않고 네. 그게 제일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인영 코치님 말씀 들으니까 이 무의식의 이 언어 원리도 이제 떠오른 것 같아요. 이제 무의식은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확언을 한 거잖아요. 인색하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않을 거야는 부정어잖아요. 네네. 그 부정어를 인식을 못해요. 우리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너 빨간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를 생각하지 마. 하면 빨간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가 떠오르나요? 생각하지 마가 떠오르나요? 그 빨간 그렇죠. 예. 미니스커트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인색하게 살지 않을 거야 하니까 않을 거야가 아니라 인색함이 막 떠오르잖아요. 인색함에 대한 분노와 혐오감과 두려움. 반대로 나는 풍요롭게 베풀며 살 거야 이렇게 만약에 아이가 결심을 했더라면 그렇게 됐을 텐데 몰랐으니까 그거는 몰랐으니까 어린 나이에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 청사진이 왜곡돼 있는 게 아까도 뭐 잠깐 방송하기 전에 말씀했지만 모든 고통은 무지에서 나온다고. 네네. 그리고 무지는 다른 얘기하면 고정관념, 잘못된 인지 왜곡에서 나오거든요. 네, 잘못 그 부모님이나 네. 선생님이나 주위의 그 뭐 선배들 또는 세상 사람들이 네. 또 뭐 시청각 TV나 뭐 라디오 막 이런 데서 끊임없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뭐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네. 한 푼이라도 저축해야 되고 뭐 송충인 솔잎 먹어야 되고 뭐 정말 진실처럼 마치 그쵸.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것처럼 진리처럼 네, 느껴지거든요. 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와. 이런 속담들은. 그러면 우리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왜 진실이 아닌지 우리 경제 청사진을 바꾸기 위해서 네. 좀 와닿는 문장 하나하나를 네네. 한번 해보죠. 뭐 일단 저희 아버지가 얘기했던 거. 땅을 파봐라 10원 한 장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힘들게 네. 노동을 해야지만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네요. 이거는 저는 이제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죠. 땅을 파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또는 땅을 벼를 파면 심으면 돈 나오는 거 되게 많죠. 네, 뭐가 있을까요? 농사 짓는 분들은 그렇죠. 싹 다 땅을 예, 그렇죠.
또 석유가 뭐 어, 지금은 아주 석유. 흔한 건 아니지만 금광. 나올 수도 뭐. 있고 옛날에 러시아어가 왜 예, 이게 있었겠습니까? 미국에. 터널을 뚫어도 네. 그 교통세를 예, 받겠죠. 그 돈을 엄청 받고 터널을 네. 뚫는 거죠. 땅을 네, 파는 거잖아.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좀 굉장히 약간 그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네. 좀 웃기긴 한데. 근데 예. 지금 생각하니까 네. 전혀 특수하지 않은데요. 왜냐면 그렇죠. 농사 짓는 분들은 다 다 땅 파서 먹고 땅 파서 사는데. 먹고 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네. 그 땅 파서 집을 지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가 그쵸, 있죠. 물론 그쵸. 투자금 있어야 그러니까 되겠지만. 싹 다 땅을 파면 예. 돈을 버네요. 다땅 파서 도시나 지금 시골이나. 먹고 사는데 그 속담이 마치 진짜 뭐 무슨 진리인 아. 것 마냥 막 개미처럼 일해야 된다. 와. 하니까 이건 아니다. 땅 파도 먹고 살 수 있다. 땅을 파면 엄청 어, 부자가 된다. 네, 이렇게. 부자가 된다. 땅 파먹으면 된다. 또 아. 뭐 이게 부자놈들은 다 뭐 탐욕스러워. 탐욕스러워. 그거는 어떻게 바꾸셨나요? 근데 그 탐욕스러워. 근데 아까 그 작은아버지 얘기를 하자면 네. 그거를 어떤 편견을 가진 제 시선으로 봤을 때 네. 탐욕스러웠던 거예요. 음. 근데 제가 정말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그로부터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집하고도 되게 이렇게 좀 저는 특히 더 소원하게 지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왕래가 거의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결혼을 하고 막 이럴 네. 때쯤에서야 이제 아기를 낳고 뭐 이제 뭐 이런 좀서 왕래를 하면서 그때서야 그 작은 어머니와 작은 아버지를 만났는데 제가 네. 정말 깜짝 놀란 게 그분들은 정말 너무 곱게 늙으신 거예요. 편안하게 노년이 그래서 편안하시군요. 어머 나도 저런 그 할머니가 돼야 되겠다 네. 싶을 정도로 네. 그 너무 곱게 늙으신 거예요. 그 작은 아버지하고 작은 할머니 너무 막 사이가 네. 좋으시고 늙을 때까지 막 작은 아버지가 조금 당뇨가 있어서 안 좋아지시면 네. 작은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하면서 나는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너무 사이가 좋으시고 네. 자식들도 되게 잘 커서 원래 옛날에 그때 그 자식 그 중에 막 집 나가고 이런 딸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다들 막 잘 커서 잘 살고 자기 부모 귀한 줄 알고 잘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작은 어머니 그렇게 인색하게 보였던 그 작은 어머니도 네. 그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며느리 욕을 한 자락도 안 하시면서 계속 네. 너무 당연하게 며느리로서 하는 그런 행동도 다 그냥 막 칭찬을 하시고 보기 드문. 예, 되게 너무 곱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늙으신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제가 그래서 뇌가 한 번 더 깨진 게 이게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네. 자식 셋을 어떻게든 잘 키우려고 정말 열심히 사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제 눈에는 되게 인색하고 네. 탐욕스럽게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 잘못된 네. 그 인식의 오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탐욕스러운 부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말고 음. 우리는 그 되게 인자하고 또 이렇게 되게 이렇게 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회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자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부자들보다는 탈세하고 경제사범들, 정경유착 이런 것만 뉴스에 나오니까 네네. 그 안 좋은 것만 나오지 뭐 뉴스에 뭐 선행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야 선행은 안 나오고 안 좋은 거라 그런 시청률이 것만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데 네. 그래서 그런 그 좋은 부자들을 그 모델링 해가지고 그런 부자가 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부자들이 마치 싹 다 탐욕스럽다는 것처럼 인식을 하면 네. 자기는 부자가 될 수 없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도 네. 어떤 사람을 엄청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이 네.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돈도 뭔가 생명 에너지인데 돈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막 혐오하면 돈이 나한테 절대 안 붙죠. 네. 그래서 네. 그 자기 안에 그 부자들은 탐욕스러워. 그 가난한 사람들의 뼈골을 빼서 자기 배를 채워. 막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 생각은
그 일부의 부자들의 이야기고 네. 나는 그 선행을 하고 막 이렇게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거나 또는 이렇게 그걸로 유익한 일에 쓰는 네. 그런 부자들을 모델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과거에서 온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돈은 나쁜 것이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과거를 탐색하는 것도 좋고, 제가 한 2, 3년 전에 이 돈 트라우마 치료하려고 엄청 많이 글도 쓰고 했는데, 이거 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그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돈이 있어 감사한 점을 쭉 써보시고요. 그리고 돈과 대화하는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제가 쓴 거 한번 읽어드리면 그 돈이 있어서 감사한 점을 쭉 썼어요. 몇 가지만 읽어드릴까요? 예. 1. 가족과 좋은 곳으로 여행 갈 수 있다. 이 여행 가서 아름다운 풍경 보고 맛있는 음식 먹고 깨끗한 호텔에서 쉬며 휴식할 수 있다. 3.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4.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선물을 사주는 등 베풀 수 있다. 5. 몸에 좋고 맛도 있는 음식들을 사 먹을 수 있다. 이러면서 쭉 제가 그때 한 15개를 썼네요. 근데 쓰다 보면 100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거 인지를 이제 바꾸는 거, 인식을 돈에 대한 생각. 네, 네, 네. 돈이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정말 얼마나 그렇죠. 행복을 가져다 줘요. 돈이 있음으로 네.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돈이 있어서 감사한 점을 한번 수시로 써보시고요. 돈 트라우마가 강하신 분들 있으면 한 100개 정도 써보세요.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자기 내면에 네. 이런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이나 네. 그다음에 경험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다 꺼내놓고 그거를 이렇게 바꿔야죠. 네. 예, 그거를 다시 버릴 건 버리고 네. 바꿀 건 바꿔서 다시 이렇게 원하는 걸로 다시 이렇게 넣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돈에게 감사한 편지. 돈은 저는 에너지라고 하고 생각하거든요.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돈을 엄청 중요시 여기고 우상화하잖아요. 현대인들이. 네. 뭐든지 집중하면 에너지가 커지거든요. 돈을 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물. 오죽하면 신물이라고 했어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돈이 지금 이 현대에는. 그래서 더더 큰 힘을 이제 발휘하고 있는데 그 돈과 관계를 잘 해야지 우리가 돈도 붙고 돈한테 자기한테 감사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붙지 막 자기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한테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한테도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돈을 사람처럼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돈한테 섭섭하고 두려웠던 마음, 돈한테 느꼈던 부정적인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도 한번 표현해 보는데 제가 뭐 썼던 거 잠깐 읽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네.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돈아 안녕. 먼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사실 나는 너를 미워하고 직모했던 적도 참 많았어. 난 네가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군다고 생각했었거든. 너 때문에 내가 쪽팔리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어. 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너를 지불할 때마다 도둑 맞는 느낌이 들어서 몹시 마음이 불편했던 적도 많았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내 탓이 아니고 순전히 널 나쁘게 생각하는 나의 부정적인 마음 때문이었던 것을 이제 알아. 그래서 이렇게 쭉 쓰면서 돈하고 좀 솔직하게 이렇게 마음을 좀 표현해 봤었어요. 했는데 어쨌든 돈과 화해하는 과정이 꼭 필수적인 것 같아요. 특히 네, 돈이 맞아요. 없으시는 분들. 맞아요. 네, 화해하시고 네네. 돈한테 미안했던 마음, 두려워했던 마음들, 그것들을 솔직히 글로 한번 써보세요. 돈에 대한 나의 생각들. 얘기하니까 저도 돈 때문에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엄청 예전에 카드를 맞아요. 긁어가지고 그게 카드가 거의 뭐 합법화된 고리대금 업이잖아요. 네, 솔직히 카드 말씀드리면. 돌려막기. 와, 제가 300만 원인가 했는데 2달 사이가 500만 원을 불더라고요. 2달인가? 석 어, 달인가? 어. 기억 안 나는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카드 연체되신 분들 알겠지만 집요합니다, 정말. 왜? 핸드폰으로 전화가 계속 오죠, 처음에. 네. 안 오다가 안 받으면 회사로 전화 와서 아주 개망신을 시킵니다. 예, 제 이름을 막 대면서 당장 바꾸라. 막. 안 갚을 수 없게 만들어요, 정말. 그때 제가 막 전화벨만 울리면 막 엄청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그거 갚으려고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무릎 꿇고 막 엄마는 미친년이라고 욕하고 저한테 너무 수치스러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제가 그 뒤로 신용카드를 못 썼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신용카드 쓸 때마다. 근데
근데 물론 이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는 되도록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되거든요, 신용카드도. 뭐 목돈이 갑자기 내가 꼭 받고 싶은 교육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쓸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조차 못 하다가 제가 진짜 그래서 한 5년인가를 아예 안 썼던 것 같아요. 5년인가? 무서워서 못 써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돈 트라우마 치료하면서 신용카드를 쓰고 그리고 갚고 이런 거를 이제 잘 관리를 조절을 잘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과거 경제 청사진 부에 대한 경제 청사진에 대해서 과거의 상처를 또 이렇게 치유하고 이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우리 김인호 코치님 여기에 대해서 더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저도 이제 이 책에서 지금 세상에 4가지 영역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것은 육체와 정신, 감정, 영혼의 세계 네. 이렇게 4가지의 세계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육체적인 세계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다른 3가지 영역의 인쇄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는 정신이나 감정, 영혼 이 3가지 영역의 결과물인 거죠. 인쇄물에 불과한 건데 네.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 즉 정신, 감정, 영적 세계에 입력된 정보를 바꿔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돈은 결과고 부자도 결과고 건강도 결과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믿음을 하나 바꿨더니 네. 그 믿음이 그냥 돈을 저절로 갖다 준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 내 인생에 꽁돈은 없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네. 근데 계속 세상 살면서 그때까지 그런 믿음을 굳건히 갖고 있을 때까지 그 돈이 저절로 생겨본 적이 없는데 네. 그 믿음을 바꿨어요. 이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탐색을 해보니까 아, 내 인생에 꽁돈은 없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꿨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막 그냥 꽁돈 생기는 사람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돈은 어디에나 있어. 돈은 나한테 마구 떨어지고 돈은 이미 내 호주머니에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막 찾고 하니까 꽁돈이 엄청 많이 생기는 네. 경험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진짜 이거 그 하나하나 이렇게 탐색을 해서 찾아보고 그 무의식에 있는 거를 변화시키면 물리적인 세계가 변화된다. 네. 아까 방금 그 바꾼 그 신념을 확언으로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난 돈은 어디에나 있다. 네. 돈은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다. 약간 그런 말 들으면 거부감 느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돈은 이미 내 호주머니에 있다. 이게 뭐냐면 세상 모든 게 다 에너지래요. 네. 에너지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에너지는 흐르죠. 그렇죠. 흐르죠. 네. 그리고 보이지 않고 네. 어디에나 존재하잖아요. 마치 공기처럼. 그렇죠. 그런데 돈도 똑같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공기 같은. 그렇죠. 그러면은 돈은 어디에나 있다. 돈이 어디에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그리고 근데 나한테 안 와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돈이 생각할 때. 흐르면 나한테 흐르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한테 돈이 흐르게 그냥 나한테 돈이 흐르게 마음을 활짝 여는 거죠. 네. 마치 이렇게 깔때기를 쫙 펼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돈이 나한테 막 쏟아지고 있어. 네. 막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어디에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책에 보면은 이미 돈은 내 호주머니에 있대요. 트랜서핑에 나오잖아요. 네. 이미 나의 호주머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내 호주머니에 있어? 그러면은 막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은 돈이 찾을 때마다 계속 나왔어요.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넣어놨던 돈도 있고. 네, 어디서 그냥 뭐 주는 돈도 바닥에 있고 막 들어오는 네. 돈도 있고 뭐 잊어버렸던 걸 찾는 돈도 있고. 근데 희한한 거는 사람들이 그래요. 너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옛날에 정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한 번도 그런 돈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신기한 거야. 그쵸. 옛날에도 이제야 정신이 정신은 차려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정신이 차려졌네요. 필요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돈이 어쨌든 마구마구 생겨요. 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아마 이 말에 대한 믿음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신념화가 돼 있어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 왜냐면 많은 책을 읽었거든요. 그것에 어. 이렇게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걸 음. 설명해 줄.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당연한데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꾸 돈이 이제 들어오고 떨어지는데 어. 이 믿음을 처음 듣는 사람 아까 뭐라 그랬죠? 네, 거부감이 되게 거부감이 근데 이제 이 그 말 뭐 하늘에서 돈은 하늘에 떨어진다. 뭐 네, 돈은 네. 어디에나 있고 네, 내 이미 내 호주머니다. 호주머니에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생각만 바뀌면 뭐 돈이 막 들어와. 그 약간 날로 먹는다는 느낌 있잖아요. 날로 뭔가. 먹으면 안 되나요? 예, 그러니까 날로 부자들은 다 날로 어. 먹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그 사업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아니, 가지 그러니까 노력들을 직원들이 하고. 노력은 직원들이 하고 근데 그 시스템 만들기까지 또 굉장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뭐 굉장히 재벌 2세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굉장히 노력한 부자들도 있겠지만 네. 자기는 노력 하나도 안 한 부자들도 되게 많을 근데 거고. 그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밤새워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즐거우면 노력을 하는 거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즐거우면 노력이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즐거워서 했던 음. 그러니까 노력이라기보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신념화가 자연스럽게 되셨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네. 사람들은 열에 9.99명은 네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뭐 그냥 믿어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수십 권의 책을 읽었죠. 네. 이 마음공부 서적에 네. 그리고 시크릿이나 이거 그 물질 세상이 창조되는 현실이 네. 창조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수십 권의 책을 읽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저 나름대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네. 돈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 그게 아까 얘기하자면 그 에너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믿음이고 네. 그러니까 내 믿음을 바꾸면 그게 에너지가 돼서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흐르게 되고 네. 그 좋은 에너지에 따라서 돈이 끌려오고 네. 그 돈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마치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시크릿의 원리도 네. 아마 이거 똑같은. 지금 이제 날씨가 요즘 되게 좋고 태양빛이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또 언젠가 또 비도 오고 하잖아요. 네. 내가 막 그거를 막 노력해서 태양빛이 내리는 건 아니고 비도 네, 내가 네. 막 노력하고 애써서 오는 건 아니고 모든 이들이 이렇게 평등하게 다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태양빛이 막 내리쬐고 있는데도 자기가 지하실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불 끄고 이불 쓰고 누워 있으면 하나도 못 봤지만 와 오늘 날씨 좋다 그러면 산책을 하면 그 에너지를 막 세로토닌 와 막 도파민 온갖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고 네. 햇빛이 주는 그 엄청난 태양 에너지를 네. 받고 그 태양빛에서 어떤 이는 씨를 뿌려서 굉장한 수확물을 거둘 것이고 그렇죠? 네. 또 어떤 사람은 바다에 가서 신나게 서핑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은 바닥에 누워가지고 맨날 울고불고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하는 거죠. 하면서 왜 내 인생은 어두운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마치 그 말 같아요. 아까 돈은 하늘에서 떨어져. 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태양은 하늘에서 계속 내려와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태양이나 돈이나 에너지니까. 네. 예, 물론 우리가 이제 돈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세상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이건 애써서 노력해야만 노동을 해야만 들어온다는 고정관념이 마치 진리처럼 정설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에너지라는 거, 돈은 태양 같은 에너지고 비 같은 에너지로 생각한다면 네. 그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되게 공평하고 그리고 풍요라는 게 풍요의 에너지라고 하자면 풍요라는 게 빈곤의 에너지가 있고 풍요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 에너지에 맞추어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끌어당겨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반응이 거기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풍요는 열심히 이렇게 막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네. 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풍요로운 기분을 느낄 때 네. 그 에너지가 쌓여서 이렇게 물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네. 물질화가 돼서 창조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산책을 하면서 굉장히 맑은 날씨, 요즘 같은 날씨죠. 맑은 날씨에 막 바람도 살랑살랑 너무 부드럽게 불고 뭐 이렇게 초록초록 나무들이 막 자연의 에너지를 뿜어주고 그래서 굉장히 평화롭게 산책을 하면 되게 네. 충만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되게 나 너무 풍요롭다.
나 너무 충만하고 음, 풍요롭다. 음. 그 기분을 자꾸자꾸 느끼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풍요의 에너지가 돼서 네. 결국에 서서히 물질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앞에 물질로서 네. 짠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음. 빈곤의 에너지를 가득 안고 있어. 네. 내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고 돈도 없고 되는 게 한 개도 없다 진짜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에너지를 키우잖아요. 네. 그 에너지가 점점 커져서 모여서 더 빈곤한 그 삶을 물질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좀 빠르게 한다면 음. 에너지가 마음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왜 그 선도수련에 심기혈정이라는 원리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결국에는 물질화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마음심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네. 마음이 가는 곳에 네. 기, 에너지가 가고 네. 혈, 그러면 피가 흐르고 네. 정은 이제 물질화가 된다. 네. 이런 것처럼 마음이 동하는 것에 결국에는 물질화가 된다. 이거 네. 따라온다. 물질로 따라온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마음을 어디에나 돈이 막 쏟아져. 막 내 주머니에도 있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 누가 꽁돈을 주기도 하고 네. 용돈을 막 큰 돈을 받기도 하고 뭐 보험 들고 까먹었는데 막 그게 뭐 엄청 불어가지고 고객님 이거 찾아가시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뭐 사놓은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네, 주식이 그렇죠. 오르기도 하고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금값이 오르기도 집값이 하고. 오르기도 하고 네. 뭐 남편이 막 갑자기 돈을 뭐 보너스를 받아온다든지 보너스를 받아서 막 몇백만 원 네, 주기도 하고 네. 뭐 가족들이 무슨 용돈 쓰라고 돈을 용돈 주기도 쓰라고 하고. 이렇게 뭐 돈을 주기도 하고 네. 온갖 데에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을 바꾼다는 게 왜 근본이고 제일 선행돼야 되는 거냐면 풍요의 느낌과 풍요의 생각으로 이 신념이 바뀌면 주변에 돈 되는 거가 보이거든요. 뭐가 네. 돈이 될지. 근데 항상 패배의식과 빈곤의 에너지 속에 있으면 주변에 돈 뜯어갈 사람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보이지 않고 청구서만 보이고 갚아야 될 빚만 보이고 대출금만 보이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그 빈곤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솔직히 집불도 없다 지금 돈에 현실은 뭐 그렇다 하고 뭐 갚아야 될 학자금 대출이 있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 빠지면 솔직히 희망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태양빛이 좋을 때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자연이 주는 이 풍요로움과 그리고 누가 아주 작은 거를 뭐 사탕 하나를 주더라도 그걸 봤을 때 아유 이거 사탕 먹지도 않는 거 왜 줘? 이렇게 생각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작은 거를 누가 작은 걸 줬더라도 정말 감사하게 돈이 들어오는 예, 그 예. 증거, 그쵸 징조 징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나한테 들어오는 네, 거는 네. 뭔가 풍요가 나한테 들어오는 징조라고 보시면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그걸 되게 같아요. 감사하고 내 나한테 솔직히 필요하지 않다 그럼 남 줘버리면 되거든요. 예, 남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예. 그래서 이거 흐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 믿음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음. 되게 풍요로워진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그냥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마음이 되게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예, 뭐 100억을 갖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네, 자기 집이 없어도 되게 풍요롭게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약간 마음의 문제도 있잖아요. 이 돈이라는 거는 네, 자기가 네. 얼마나 풍요롭게 느끼느냐. 음. 네. 근데 참 이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잖아요. 네. 세계 10위에서 11위. 음. 뭐 지구에 뭐 10명만 산다면 뭐 노트북 컴퓨터 집에 있고 차 있고 집 있으면 전 세계 10명 중에 한 명의 1% 안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 부자가. 그렇구나. 예,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사는 나라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루에 1달러도 못 벌고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컴퓨터 있다, 차 있다, 집 있다 이러면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진짜. 제가 엄청난 부자인데.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잘 살다 보니까 또 이 SNS나 막 이러고 비교가 제일 또 뭐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굉장히 빈곤하게 만든 가진 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려면 없는 거 내가 야 쟤네는 맨날 1년에 4번씩 해외여행 가고 막 외제차 몰고 강남에 뭐 20평짜리 땅 사고 이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일기를 쓰는 거. 또 굉장히 이 풍요의 느낌을 느끼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그 일부 경제청사진과 과거의 생각 지우기에 대한 부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